안녕하세요. 최근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은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이라는 우리 최재분 교수의 포노 사피엔스에 이은 두 번째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알라딘 초창기 때 일한 적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일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편집부라 가지고 그 콘텐츠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간이 들어오면 그 신간을 이렇게 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책을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이제 글로써 책 리뷰로서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 서점이 이제 초창기에 딱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직접 책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편집부 직원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그 책 신간을 읽고 그 신간을 소개하는 글을 썼던 거죠. 제가 담당했던 분야는 경제, 경영, 자기계발, 외국어, 종교 이렇게 4개 분야의 책을 담당했어요. 그러니 신간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책을 빨리 읽고 그 책의 핵심을 파악해서 글로 쓰는 것, 그 일을 제가 3년 반 동안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했던 거죠. 저는 아직도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너무나 편해서 아직도 책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예전에 이제 글로 책을 소개를 시켜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영어 독서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을 책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 첫 책으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네, 이 책은 용인 신동백 키즈앤리딩의 배영란 원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라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자, 이 책은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포노 사피엔스, 포노, 그게 바로 폰이라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많이 우리 일상이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을 마치 정말 인공장기처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 최재봉 교수는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노 사피엔스가 가져온 이제 비즈니스, 네, 세계, 네, 뭐, 은행이라던가, 그러니까 금융이라던가, 아니면 유통, 네, 아니면 방송, 교육, 일자리, 이런 의식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은요, 이분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BTS라던가 핑크퐁의 그 상어 노래 있잖아요. 그 상어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한테 아주 비싼 값에 이렇게 팔리게 된 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우리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문명의 변화를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더 와닿고 흥미로웠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중반까지는 그냥 이제 그냥 그래 이게 읽었던 것 같은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더 빠져들면서 재밌게 읽었거든요. 자, 이 책에서 그 핸드폰을 정말 인공장기처럼 좀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노 사피엔스 세대. 예. 그래서 우리 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그 포노 사피엔스 문명, 이제 그 바뀐 문명의 을 읽어내는 그리고 그런 바뀐 문명에서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런 9가지 자질, 어떻게 보면 9가지 그 문화를 읽는 코드, 이거를 9가지로 이제 뽑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 이미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 이렇게 해서
네,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읽어나가면서 점점 정말 핸드폰을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어른이 된 후에, 저는 사실 30살이 넘어서 핸드폰을 처음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30살이 아니었군요. 네, 20대 후반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 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이 있었던 세대, 네, 그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죠.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 9가지 코드 중에서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려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진정성이라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책 한 권에서 가장 와닿았던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내가 정의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 진정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구독자 수가 되고 좋아요 수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진정성에 위배되는 자극과 가식을 더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식이 반복되면 사람들도 그 미묘한 차이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은 비밀이 없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현실입니다. 방송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이 추출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내 마음속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SNS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썼던 댓글 하나도 검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일관성이 없다면, 내가 하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게 가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기가 쌓아올린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피엔스 시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초등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넌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말도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영어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어 책 읽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영어 책 읽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그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이런 방송을 하면서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책을 읽긴 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적인 것을 좀 얘기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아서 그 유튜버가 꾸민 아이들한테 이 최재분 교수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유튜버를 하고 싶다면 우선 내 마음의 진정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내가 만들려는 콘텐츠는 앞으로 10년을 매달릴 만큼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온 모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중이라면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유튜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실력까지 입고 있어야 합니다.
실력은 무한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그 지루한 과정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에게는 정말 내가 정말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힘든 과정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인지, 내 열정을 정말 불사를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그 콘텐츠가 정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내 유튜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좋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최재빈 교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에 두 가지 큰 약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게 사실은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인데,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디지털 핸드폰에 자꾸 중독되다 보면은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부족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람과 만나서 눈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 느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이런 경험이 부족해집니다. 포노 사피엔스가 표준인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사람과의 교감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1세 이하까지는 스마트폰보다는 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말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 최재분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포노 사피엔스의 이제 문제점,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생각. 네. 바로 생각보다는 검색을 중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는 현상을 전달하지만 이면에 있는 본질의 변화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걸 읽어내려면 평소 생각을 깊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자, 데이터가 아무리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 어렵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노 사피엔스, 핸드폰이 일상이 된 너무나 친근한 이런 인공 장기처럼 일상이 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다시 돌아와서 독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영어도 책으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에 공감하고 같이 주인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력도 배우고 하면서 아이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공감 능력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도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읽고 해결할 수 있도록 책 자체를 그냥 주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책 한 권을 읽어도 저는 1대1로 코칭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어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좀 이상했던 점, 이거는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의구심을 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영어도 배움으로써 더 이런 호모 사피엔스들이 갖기 쉬운 그 약점을 좀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다가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폰 세대가 이제 살아나갈 이 세상은 다른 시대가 점점 이미 사실은 이미 우리한테 왔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변화할 건데 암기식 그런 주입식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그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변화될 세상을 이 책을 통해서 미리 읽으시고 아이들에게 다른 능력, 진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진짜 능력을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 외워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 더 준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호모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인 이라는 책으로 제가 영어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